하지 마라 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시댁일은 지금처럼 잘 챙길 테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문제구나? 네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니까 밑에 애들이 못된 것만 배우지. 이 못된 년이. 네? 못된 년이라뇨?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예의를 안 갖춘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욕을 하시다니요. 네가 아주 바락바락 따지는 게 성질 좀 부리겠어. 겨우 연자 가지고 욕이라고? 네가 나를 밖에서 만났으면 더한 말도 들었어. 며느리라고 대접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저와 시모 사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동서들까지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밖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못되라는 거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 두고 큰 소리가 나와, 어? 자기야, 나 정말 쟤들 때문에 죽겠어. 특히 저 맏며느리 때문에 무서워. 나 그냥 짐 싸서 다시 나갈래.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아주 죽일 듯이 따지고 들잖아.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미안해 우리 애기,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둘째랑 셋째는 나가고 첫째 너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저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있던 상황을 모두 설명했지만 세시모에게 푹 빠져있던 아버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결국 저만 버릇없이 시어머니에게 대든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순이가 너한테 무슨 욕을 해? 욕은커녕 화도 못 내는 사람인데 나는 듣지도 못했다. 너희가 잘못 들은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너희가 새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내가 니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괜히 트집 잡아서 저 사람 쫓아낼 생각하지 말아라, 어? 내가 너희랑 연을 끊으면 끊었지. 저 여자는 평생 안고 갈 거니까. 이미 모에 쓰였듯 한 아버님에게 제 해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저를 약올리는 새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결국 저와 동서들은 앞으로 펼쳐질 고생을 앞에 두고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들 기죽이려 무리를 하던 시모는 그 뒤로도 예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싼마이 같았던 시모는 나이에 맞지 않게 질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괜한 것을 가지고 질투를 하고 타박을 했거든요. 둘째 동서더러 피부가 좋다며 남편 돈 가지고 팔자 좋게 사느냐 시비를 걸었고 어린 막내 동서 보고는 일찍 시집 온 게 무슨 작정이었냐며 엄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게다가 제일 나이 많은 저에게는 저희 어머님께서도 하지 않으시는 걱정을 하는 척하며 시모 행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임신은 언제 할 생각이니? 네가 아무리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지만 그래도 이 집안 맏며느리 아니니? 남의 집 귀한 아들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당연하게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요즘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임신할 생각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산다 그러더니 너도 정말 배운 게 없나 보구나. 부잣집에 시집와서 누릴 거 누리고 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그 여자는 어차피 뛰쳐나갈 생각이라서 박씨 집안 대가 끊기던 말던 상관이 없었다 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가 시엄마로서 이 집안을 이끌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해라. 알겠니? 정말 저희 어머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물며 정말 박씨이신 아버님마저 가만히 계시는 상황에 왜 엄한 사람이 박씨 집안 핏줄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저희도 갖기 싫어서 안 가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저는 시모가 점점 더 싫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들은 시모에게 반기를 들었고 남편들 역시 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찾아가 따져 묻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시모 편이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아버님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 봐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런 생활 중에 안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제일 먼저 저희 친정과 이혼하신 어머님에게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에게는 안정기가 지나고 성별을 알게 된 후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뒤늦게 말씀을 드렸죠. 시모한테는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님께서도 저희의 임신 소식만은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손자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해주시겠다는 아버님을 보며 저희도 기뻤습니다. 다만 그 기쁜 소식을 딱 한 명, 시모만 반기질 않는 것 같았죠. 그러다 몇 달 뒤 아버님께서 집안에 경사가 있다며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저희 아이에 관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재혼 소식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셨으니 그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선 저희를 기절초풍하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다들 기뻐해다오. 너희들 막둥이 동생이 생기게 됐다. 이 사람이 내 애를 가졌어. 세상에,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아, 첫째 너랑은 둘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네가 이 사람 좀 많이 도와다오. 부탁한다.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가 아버님보다 10몇 살 정도 어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설마 임신을 할까 싶었어요. 사실 남편들도 설마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혼을 마지못해 허락했던 거였거든요. 게다가 자식보다 늦게 생긴 동생이라니 저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죠. 하지만 기막힐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소식보다 막둥이 임신 소식을 더 반기셨던 아버님을 등에 업은 시모는 기세등등하여 이전보다 더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요즘 엄마들이 쓰는 육아용품이 뭐냐며 사오라고 시키고 같은 임산부인 제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얘야, 올 때 복숭아 좀 사와라. 아들이라는데 이상하게 복숭아가 땡기네. 어머님, 이 날씨에 복숭아를 어디에서 구해요? 아직은 복숭아 없어요. 1월에 복숭아를 내놓으라는 시모 때문에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몰라요. 저더러 백화점을 뒤지던 시장 바닥을 뒤지던 복숭아를 찾아오라는데 결국 구하지 못했더니 저더러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며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같은 아들 가진 저를 견제하고 질투를 하는 꼴도 차마 못 봐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저희 어머님께서 임신한 저를 위해 챙겨주신 영양제나 크림 같은 걸 보고는 탐이 나서 훔쳐가는 정도였습니다. 분명 시댁 갈 때 가방에 잘 챙겨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없더라고요. 갖고 싶으면 차라리 구해달라 말을 하지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좀스럽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하나라도 못해줘서 안달이신데 시모 노릇 하겠다며 난리치는 그 여자는 그런 짓이나 하며 제 속을 썩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계신 탓에 뭐라 말도 하지 못했죠. 그걸 잘 아는 시모는 저를 끝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심부름이야 제 거 살 때 같이 사고 요령껏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사람 쓰면 될 일을 가지고 저를 집으로 불러 살림을 시켰죠. 배불러 불편한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걸 시키는 걸 보면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방은 또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다 큰 성인이 자기 방 정리도 못해서 제가 시모의 방 정리까지 해야 했네요.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지면 아들에게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마음속에 화를 눌러가며 정리를 하고 있었죠. 이리저리 열린 서랍들 속까지 엉망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속을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 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에 매직펜으로 이혼이라 써있는 봉투였죠. 그걸 본 저는 시모가 또 어머님과 아버님 이혼 서류를 가지고 무슨 짓을 꾸미려는가 싶어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어머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부의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처의 이름에는 정창순 시모의 이름 3글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게다가 이혼 신청서의 날짜와 확인 기일이 아직 2주가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서류였습니다. 아버님과 살림을 합친 게 언젠데 다른 남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저는 곧바로 사진을 찍어 동서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동서들은 다 같이 모여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랑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었어? 그러게요. 저희도 아버님이 화를 내셔서 재산권 못 물었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버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지? 글쎄요. 근데 아버님이 분명 같은 아픔을 가졌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시모가 혼자인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걸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서류대로라면 어쨌든 지금은 시모한테 남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시모를 추궁할 수 없었던 저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희들끼리 시모의 뒤를 밟는 것이었죠. 워낙 끈끈했던 우리 며느리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시모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 여자의 실체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죠. 처음에는 심부름센터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힘으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단순해서 다행이었네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고 철두철미하지는 못한 건지 빈틈이 아주 많았거든요. 여태 아버님만 믿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었나 본데 저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매일같이 뒤를 밟은 저희는 결국에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공유한 저희들은 시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모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던데 시모라는 그 여자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이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며 산부인과를 다니고 출산용품을 고르는 것도 찍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혼 서류 속 동일 인물인지 또 다른 제3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 뒤가 구리다는 건 확실했네요. 물론 증거를 남기는 게 쉽지는 않았죠. 뒤를 바짝 붙어야 해서 변장도 해야 했고 정말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막내 동서의 공이 컸네요.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떨어져서 사진만 찍기에 바빴는데 막내 동서는 겁도 없이 시모 뒤를 바짝 쫓아서는 그 남자랑 단둘이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음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지. 그 인간이 지 새끼인 줄 알고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나 먹는 건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해주고 뭐든지 좋은 것만 가져다 준다니까. 물론 그거 받아 먹겠다고 늙은이 옆에서 아양 떠는 건 토악질이 나오지만 나는 자기랑 우리 아들만 생각한다면 더한 것도 견디겠어. 그래, 자기가 너무 고생이다.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자. 그 양반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두 집 살림하다가 재산 받고 그냥 이혼해버려도 되고. 어차피 그 양반 당신한테 홀랑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며. 그 인간은 그냥 내가 애교만 부리면 뭐든 오케이거든. 덕분에 일이 쉬웠어. 그래도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차지. 나 그 집 재산 다 받아 나올 거야. 어떻게든 구슬려서 유언장 만들고 내 아들한테 상속하게 해야지. 우리 힘들지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알겠지? 설마 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아버님 자식이 아닐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간이 큰 여자라지만 어떻게 그런 걸 속일까 싶었어요. 자식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친자 검사 하자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하긴
시아버지가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고 아버님이 자식들 말을 못 들은 척 하시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을 다 듣게 된 저희는 그 녹음을 끝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또다시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리던 저희는 그 여자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오늘은 다 같이 모아서 가족 회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 뭘 신경 쓰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말하거나 애들한테 맡기지 그랬어.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집안 주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죠. 얼마 뒤에 네 아버지 생신이잖니? 이번엔 좋은 일도 있고 이래저래 축하할 일들이 많으니까 생신상을 좀 거하게 했으면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떻니? 아유 뭐 무슨 내 생일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느냐? 웬일로 아버님을 챙기나 했더니 정작 할 말은 따로 있었네요. 시몬은 아버님의 기분을 좋게 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식사는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가 모인 김에 하나 더 얘기를 꺼낼까 하는데 말이야.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래? 어? 뭐든 다 들어줄 테니 가리지 말고 얘기해봐. 사실 이런 걸 자식들 허락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확정을 받고 싶어서 말이에요. 여보, 사실 나는 곧 태어날 아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도 노산이고 당신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우리가 애 옆에 오래 있어줄 수 있을지, 혹시 내가 애를 낳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너무 무서워요. 물론 애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애들이 막내 동생을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그래도 애들이 그럴 애들은 아닌데. 알죠.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두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노산이라 그런지 매일 너무 무서워요. 시몬은 결국 아버님에게 자기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확정하는 유언장을 써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아버님께 서류를 보여드렸죠. 그래, 우리 자기가 그러고 싶다면 내가 다 들어줘야지. 니들도 다 동의하는 거지? 아버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응? 이게 뭐냐? 이혼 서류? 근데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있지? 제가 내민 시모의 이혼 서류에 아버님과 시모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모는 너무 당연하게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저를 매도했습니다. 이거 봐요. 내가 이럴 걸 걱정해서 유언을 써달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정말 이제는 가짜 서류까지 가져와서 나를 매도하네. 옛날 이혼 서류에 날짜만 바꾸면 다니? 어머니, 설마 저희가 이것만 가져왔겠어요? 아버님 놀랄까봐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죠. 아버님, 그럼 놀라지 마시고 이걸 좀 보세요. 그렇게 저와 동서들은 아버님께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더니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집안 살림살이들을 집어 던지셨어요. 그걸 본 여자는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당장에 집에서 쫓아내셨죠. 끝까지 오열하며 붙듣는 그 여자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그 여자는 한푼없어 쫓겨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뒤늦게야 모든 사실을 아시고 정신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혹시나 화라도 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버님께서도 그런 실수를 하신 게 부끄러우신지 저희에게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 며칠 동안 생각이 많으셨던 건지 어느 날 저희를 불러서 어머님의 소식을 물으셨어요. 애들 엄마는 잘 지내고 있냐? 어머님이요? 어머님이야 누구보다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이 없으셔서 그런지 요즘은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어머님 근황을 왜 궁금해하세요? 언제는 저희더러 말도 꺼내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뭐 나도 이혼하고 나간 여자 붙잡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 시간도 좀 지났고 우리도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냐? 아닌 척 어머님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모습에 저희는 아버님 속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철없던 아버님도 어머님께서 곁에 없어지시고 그런 여자까지 만나다 보니 조강지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어머님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신 거겠죠. 정말 그러신 건지 그날 이후 아버님께서는 전에 보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님께 매일 안부 인사를 보내시고 꽃과 선물들을 보내며 애정 공세를 펼치셨네요. 물론 어머님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며 귀찮아 하셨지만 무슨 마음이신지 선물을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직 재결합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끈질기게 구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정말 재결합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아쉬워하고 잘하시는 것만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시던지 어머님 편을 따르기로 하고 아버님은 이번 일로 확실히 정신을 차리시고 나아지시길 바랍니다.